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폴 추천으로는 승패로 한번 갈라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로나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핵심 자원들의 이적과 올 시즌 챔피언스 리그 병행으로 인한 체력 누수로 인해서 최근에 굉장히 좋지 못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챔피언스 리그 포함해서 6경기에서 2무 4패 승리가 없었던 지로나이고 핵심 수비수 블린트와 미드필더 로메우 선수가 빠져 있기 때문에 이 코어 라인에서의 빌드업 체계가 조금은 무너져 있는 것이 바로 지로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빌바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6경기에서 4승 2무 무패를 달리면서 유럽 대항전도 순조롭게 병행을 하고 있는 모습이 있고 실제로 직전 알크마르와의 홈경기에서도 2대0 깔끔한 승리를 거두면서 유럽 대항전 챔피언스 리그 무대에서 상당히 고전하고 있는 지로나와 달리 그래도 빌바오 같은 경우에는 유로파 리그 무대에서 순항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냐키 윌리엄스와 니코 윌리엄스 두 형제가 경기력이 올라온 모습이 있는 빌바오이고 최근에 공격수 산세트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 있었지만 알크마르전에서 복귀골을 신고를 했기 때문에 여러모로 선수단의 컨디션 역시 빌바오가 지로나보다는 좀 더 나은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빌바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세트피스 수비가 상당히 약점인데 이번 시즌 세트피스 실점이 4골로 라리가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세트피스 실점을 당하고 있지만 지로나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에 공격력이 상당히 떨어져 있고 특히나 세트피스 득점 역시 지금 보시는 것처럼 0골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빌바오의 유일한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세트피스 수비를 공략하기에는 이 지로나의 공격력이 너무나도 떨어져 있지 않나 생각이 든다는 점에서 이 경기는 최근의 경기력 우위와 지로나의 체력적인 누수 그리고 세트피스 공격력이 떨어져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지로나의 단통 패배를 추천을 드리는데 이상하게 최근에 누가 봐도 원정팀이 좀 더 유리해 보이는 경기 이른바 프랜승 사이드에서 프랜 구도로 선택을 하면 귀신같이 홈팀의 약 정배당이 나오는 결과가 이 프로토와 승무패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지로나가 굳이 정배당을 책정을 받았다는 점에서 이 경기는 한번 지로나 쪽 이변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투폴 추천으로는 승패로 한번 갈라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번 경기는 아스톤 빌라 대 맨유의 경기인데 이 경기는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액면가로는 누가 봐도 아스톤 빌라의 승리가 유력해 보이는 경기이고 특히나 빌라 같은 경우에는 직전 바이에른 미넨과의 홈경기에서도 1대0 승리를 거두면서 최근에 모든 대회 7경기 6승 1무 무패를 달리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아스톤 빌라 같은 경우에는 최전방 공격수 듀란 선수가 미넨전에서도 득점을 하면서 최근에 모든 대회 9경기에서 6골 순도 높은 골 결정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경기력적인 측면에서는 빌라가 한 수 위로 보여지는 경기이지만 아스톤 빌라 같은 경우에는 이번 경기 핵심 미드필더 2명이 결장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 선수 모두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팀의 주장을 맡고 있는 맥긴 선수가 최근에 부상으로 빠져있는 빌라이고 무엇보다 에버튼에서 영입을 해서 최근에 빌라에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줬었던 오나나라는 미드필더 역시 햄스트링 부상 여파가 있다는 소식이 있기 때문에 이 오나나 선수가 빠지게 된다면 이 선수가 장신의 미드필더라는 점에서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한방을 보여줄 수 있는 자원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빌라가 전력 누수가 중원 쪽에서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물론 맨유 같은 경우에도 브루노 페르난데스 선수가 퇴장 징계로 결장이 되기 때문에 중원에서 공백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이지만 맨유의 브루노 페르난데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컨디션이 상당히 떨어져 있던 모습이 있고 오히려 맨유의 또 다른 미드필더인 에릭센 선수가 최근에 좋은 기량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에릭센 선수로 하여금 플레이 메이킹 역할을 맡긴다면 맨유도 은근히 해볼 만한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상하게 맨유의 테나흐 감독이 최근에 아스톤 빌라의 에메리 감독만 만나면 이 두 시즌 동안 상당히 강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빌라를 상대로 최근에
맨유의 테나흐 감독이 4연승을 거두고 있을 정도로 확실히 감독 상성 면에서는 맨유의 테나흐 감독이 빌라의 에메리 감독의 천정 면모가 있다는 점에서 이 경기는 은근히 맨유가 통수를 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맨유가 주중에 포르투 원정에서 이기지는 못했지만 극장골을 통해서 3대3 무승부를 거뒀다는 점, 공격수 호일룬 선수도 포르투전에서 시즌 첫 골을 신고를 했다는 점 역시 고무적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누가 봐도 경기력적으로는 아스톤 빌라 사이드로 보여지지만 맨유의 천정 면모를 고려한다면 이 경기는 맨유 사이드 통수픽도 한번 가져가 볼 수 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9번 경기는 승패로 한번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경기는 첼시 대 노팅엄의 경기인데 첼시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식을 노려보실 분들은 승무, 무승부 이변까지 추천을 드리는데 이 경기 역시 최근에 첼시가 5연승의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경기력적으로는 첼시가 훨씬 더 유리해 보이는 경기이지만 이 전술 상성을 고려한다면 무승부의 이변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나 최근 홈에서는 이상하게 노팅엄 상대로 1무 1패 승리가 없었던 첼시이고 이 노팅엄 같은 경우에는 선수비 후 역습 기조가 있는 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비적으로 내려앉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평균 점유율이 상당히 낮은 팀이기 때문에 이 첼시 같은 경우에는 수비적으로 내려앉는 팀을 공략을 함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것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첼시 같은 경우에도 역습에 의한 득점이 3골로 상대가 역습 수비에 약점이 있는 팀을 상대로는 상당히 강점을 보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전 브라이튼과의 경기에서도 브라이튼이 수비 뒷공간을 굉장히 많이 내주면서 첼시가 수비 뒷공간을 효율적으로 공략을 하면서 4대2 대승을 거둔 바 있는데 이 노팅엄이라는 팀은 브라이튼처럼 전방 압박 라인을 올리는 팀이 아니기 때문에 수비적으로 내려앉는 구도가 형성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첼시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역습 한 방이 살아날 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상성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경기를 할 가능성도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노팅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원정에서는 2승 1무 무패를 달리면서 오히려 원정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첼시 원정에서도 1승 1무 무패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첼시가 최근에 굉장히 잘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한번 통수를 칠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이 무승부 이변까지 추천을 드리면서 10번 경기는 첼시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는 알라베스 대 바르셀로나의 경기인데 알라베스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폴 추천으로는 무패 투폴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도 바르셀로나의 무난한 승리가 예상이 되지만 바르셀로나가 오사수나 원정에서 2대4로 패배를 당했던 것처럼 원정에서는 통수를 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무엇보다 알라베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홈에서 2승 1무 무패를 달릴 정도로 홈에서는 홈발을 받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레알 마드리드 원정을 떠나서 0대3으로 지고 있다가 2대3으로 추격을 했었던 것이 바로 알라베스이기 때문에 알라베스도 나름대로 경기력이 어느 정도 나오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전 골키퍼 테어 슈테켄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 있는데 골문 리스크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테어 슈테켄 선수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베테랑 골키퍼 슈체스니 선수를 영입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쇄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만 어디까지나 테어 슈테켄 선수가 빠지게 된다면 바르셀로나가 수비적인 약점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라베스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홈발을 5번째로 많이 받는 팀이기 때문에 홈발을 6번째로 많이 받는 오사수나 원정에서 최근에 패배를 당했었던 바르셀로나라는 점에서 이 경기는 무승부의 이변은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11번 경기는 알라베스의 단통 패배로 가면서 투폴 추천으로는 무패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는 브라이튼 대 토트넘의 경기인데 브라이튼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폴 추천으로는 승패로 갈라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브라이튼이 4경기에서 3무 1패 승리가 없었는데 주전 수비수 반헤케 선수의 부상 이탈 그리고 핵심 공격수 주앙 페드로 선수가 부상으로 빠지면서 확실히 페드로 선수가 전방에 있을 때와 없을 때 브라이튼의 공격력에 차이가 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양 팀이 10번 맞대결에서 무승부가 없었을 정도로 승패가 갈리는 흐름이 있는데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지난 첼시전에서도 나왔듯이 전방 압박 라인을 상당히 끌어올리기 때문에 수비 뒷공간에 대한 리스크가 있고 역습에 능한 팀을 상대로는 상당히 고전을 하는 모습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프리미어리그에서 올 시즌 역습에 의한 득점이 5골로 역습 공격력이 가장 강력한 팀이기 때문에 브라이튼이 또다시 수비 뒷공간을 노출하게 된다면 토트넘의 강력한 역습이 통하면서 토트넘이 승리를 가져가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브라이튼의 역습이 통하게 된다면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후방 빌드업이 굉장히 삐걱거리는 약점이 있기 때문에 브라이튼이 전방에서 공을 탈취를 하면서 득점을 하는 그림도 그려지기 때문에 이 경기는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역습 한 방이 살아나야 된다는 점, 브라이튼은 압박이 살아나야 된다는 점에서 극명하게 첼시전처럼 난타전 구도 속에서 대량 득점이 나오면서 승패가 갈리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부상 여파로 빠져 있었는데 브라이튼전 복귀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만약에 브라이튼전 손흥민 선수까지 복귀가 된다면 손흥민 선수 특유의 뒷공간 침투가 살아나면서 브라이튼 상대로 좋은 경기를 보여줄 가능성이 있는 토트넘이고 무엇보다 최근에 측면 공격수 브레넌 존슨 선수가 모든 대회 5경기 연속골을 넣고 있는 토트넘이기 때문에 역습 한 방의 토트넘을 한번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는 브라이튼의 단통 패배로 가면서 투폴 추천으로는 승패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는 세비야 대 베티스 안달루시아 더비인데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경기력 자체가 올라오고 있는 세비야인데 직전 빌바오 원정에서도 극장골을 넣으면서 1대1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최근에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베티스를 상대로 4연속 무승부를 거두고 있을 정도로 양 팀이 만나기만 하면 굉장히 팽팽했던 모습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중에 경기가 없었기 때문에 베티스, 유럽 대항전을 치른 베티스보다 체력적인 우위가 있는 점 역시 세비야가 충분히 해볼 만한 요소라고 보여지고 반면에 베티스 같은 경우에는 폴란드 레기아 원정에서 0대1로 패배를 당했습니다. 물론 로테이션을 가동을 했기 때문에 주전 자원들의 체력 누수는 그렇게까지 심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베티스도 라리가에서는 5경기에서 3승 1무 1패에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세비야 원정에서 저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무엇보다 공격형 미드필더 로셀소 선수가 토트넘을 떠나서 베티스로 이적이 됐는데 최근에 리그 4경기 연속골 5골을 넣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 베티스도 로셀소 선수의 한 방을 앞세운다면 이 경기는 최근에 양팀 흐름에 맞춰서 이번에도 팽팽한 무승부의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13번 경기는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경기는 소시에다드 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경기인데 무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액면가로는 아틀레티코의 우세가 그려지지만 양팀 모두 주중 유럽 대항전에서 패배를 당했는데 소시에다드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안더레트를 상대로 1대2로 패배를 당했고 아틀레티코 같은 경우에는 벤피카 원정에서 0대4 대패를 당했기 때문에 굉장히 좋지 못한 결과표를 받아든 양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라리가에서 경기력은 아틀레티코가 훨씬 더 좋은데 8경기에서 4승 3무 무패를 달리고 있고 이 소시에다드 같은 경우에는 2승 2무 4패로 상당히 기복이 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무승부까지 가져가는 이유는 이 소시에다드가 공격력은 굉장히 좋지 못하지만 8경기에서 7실점, 최소 실점 공동 3등으로 수비력이 살아나 있는 모습이고 아틀레티코 역시 라리가에서는 8경기 4실점으로 실점이 가장 적은 팀이라는 점에서 양 팀의 짠물 수비를 고려한다면 저득점 무승부의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특히나 아틀레티코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전 수비수 르 노르망 선수가 머리 부상으로 빠져 있기 때문에
충분히 수비적인 공백이 예상이 되고 아틀레티코에서 빅찬스 메이킹 횟수가 가장 많은 미드필더 요렌테 선수까지 퇴장 징계로 결장이 되는 아틀레티코이기 때문에 주중에 포르투갈 원정을 치르고 돌아온 아틀레티코의 체력 누수까지 고려를 한다면 이 경기는 소시에다드 홈에서 무승부의 이변은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14번 경기는 무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12억 5천만 원이 이월된 축구토토 승부패 65회차 현미경부석 1과 2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